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 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 추위를 뚫고 여러분을 위해서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위를 모르는 남자 이우영입니다. 추위를 몰라요 진짜? 네. 이 추울 때 축구도 해요? 저는 하죠. 해요? 네. 목요일 오전에도 예약해놨습니다. 그러면 결국 다른 분들도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네요. 그렇죠. 추위를 모르는 남자들과 함께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네. 예. 근데 뛰다 보면 물론 좀 덜 춥죠. 아 그렇죠. 네. 하지만 모든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이 정말 필수입니다. 준비 운동. 그렇죠. 하셔야 안 다치니까요. 그때 다쳤잖아요. 네? 운동하다 다쳤잖아요. 누구죠? 아니 다 났어요? 허리 네. 근육은? 근육은 뭐 사실 저건데 아니 오늘 얼마나 춥냐면 내가 장갑을 안 끼는데 오늘 장갑 끼고 나왔어요. 내가 오늘 차를 안 갖고 나왔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그러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요새 장갑 중에선 이 휴대폰 할 수 있는 장갑 있는 거 아시죠? 그럼요. 예, 가죽 장갑을 끼면 그게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럼 매번 네. 벗고 해야 되는데 그건 좋더라고요. 장갑 안 끼죠? 전 잘 안 낍니다. 요새 저도 이렇게 장갑 낀 사람들 보니까 지하철에서 저만 끼었더라고. 전 그리고 얼죽아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구나. 네. 응? 지금 제 눈앞에 보이시는 교수님께서도 제가 일부러 이걸 들었습니다. 네. 예. 근데 진짜 오늘 내일도 춥다 그러죠? 네. 이게 목요일 금요일부터 조금씩 풀린다곤 하는데 그럼에도 추우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난방 같은 거 또 그런데 이제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꼭 난방기기 사용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아주 모범적인 멘트를 날리셨는데 네. 이제 전화 받으실 필요 없죠? 02로 걸려오는 거 오늘부터. 그렇죠. 네. 그죠? 예, 오늘부터 02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냥 02로 걸려온다 그러면 안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오늘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여서 받았는데 네. 수원 어디 경찰청에서 제 잘못하셨구나. 개인정보 도용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곧바로 괜찮습니다 하니까 끊으시더라고요. 예. 네. 뭐 저한테는 뭐 자꾸 진짜 출두할 수도 있습니까? 출두해야죠. 그럼 출두하려는데 제가 그럼 끊었고 오늘은 또 아주 특이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010 전화인데 뭐 저한테 보험을 다 체크해 주겠대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바쁜데 그러면은 다음에 전문가가 전화를 드려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는 굿모닝 굿라이프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잘했죠? 네. 예. 양돈 사모시네요. 그렇죠. 예.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순발력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여러분 뭐 유튜브 요새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감사한데 유튜브 좀 들어오셔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요. 한 가지 더.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들이 의견 주시면 제가 방송 중에 여러분 대신해서 나와 계신 패널한테 질문도 해드리고요. 여러분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우영 아나운서에 대한 질문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도대체 몇 살인지 뭐 어디 사는지 뭐 이런 것들 체중이 얼마인지 뭐 키가 얼마인지 이런 거 뭐 물어보시면 제가 같이 근데 진짜 커요. 이우영 아나운서는 저보다 더 큽니다. 참 저도 저보다 더 큰 남자 보기 힘든데 저보다 더 커요. 네. 그리고 미혼입니다. 예.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 참 아이고, 날씨도 추운데 무슨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추운 것뿐만 아니라 날씨가 건조합니다. 그래서 화재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프닝 때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서천시장 화재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어요. 예. 네, 어제 오후 11시 8분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점포가 227개가 전소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제 충남도 소방본부가 자정에 대응 2단계를
발령을 했고요. 인력 361명, 장비 45대를 투입해서 2시간여 만인 오전 1시 15분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오전 3시부터는 대응이 1단계로 하향이 됐고요. 잔불 정리 작업을 벌여서 오늘 오전 7시 55분 진화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수산물동과 식당동, 일반동 내 점포가 모두 소실이 됐고요. 별관인 농산물동과 먹거리동 65개 점포까지는 번지지 않은 겁니다. 전통시장 특성상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불이 쉽게 번지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데다가 강풍까지 불었기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천구는 어제 오후 11시 59분 현재 시장 주변 유독가스가 노출돼 위험하니 주민들은 대피하라는 내용의 안전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금 자세한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소식을 더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자리를 찾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야 대표 모두 이 자리에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정부가 이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빠른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연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건조하고 또 강풍도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화재 사고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번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일단은 사실 지금 망연자실하고 계실 이 서천 특화시장의 상인분들, 이게 위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최대한도로 총력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게 겨울에 전통시장에서 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전통시장의 화재 원인을 분석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누전 등의 정기적 요인이 44.8%입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예, 그리고 부주의가 30.1%, 원인 미상이 9.7%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 누전의 요인이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소방 당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확실한 점검을 통해서 좀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당국에서는 지자체든지 바로 이 누전과 같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나지 않도록 이거는 확실하게 좀 점검을 특히 요새 같은 겨울에는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부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30.1%인데 하지만 할 수 없다라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전통시장인 요새 전광판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광판 같은데 계속 이걸 한다든지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 하루에 한두 번씩 특히 이제 그 상가가 문을 닫을 때 즈음 해가지고 방송을 해서 이 부주의에 의해서 나는 화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자꾸 이 리마인드 시켜주는 이러한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불이 난 다음에 이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불이 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네, 화재 예방도 중요하지만 또 대피 요령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에서도 제가 있는 저녁 시간에 계속 아파트 화재 시 대피 요령을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 꼭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근데 예. 이게 분말 소화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뭐라 그러죠? 그 공소시효가 아니라 유통기한? 사용 기간이 네. 지나면은 굳을 수 있어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년에 한 번은 꼭 흔들어 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게 흔들지 않으면 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잘 좀 그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을 70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으로 당정 갈등이 촉발되면서 여권 내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을 그대로 두면 총선에서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일단 국민의힘 친윤계 주류가 갈등을 봉합하고 수습할 것이라면서 확전을 자제했고요.
이 관련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 당 친윤계 인사들 지난 주말 한 비대위원장의 사퇴 요구로 절정에 달했던 갈등이 수습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를 하면서 일단 봉합에 나선 모습입니다. 친윤 핵심이라 불리는 이철규 의원 KBS 라디오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잘 수습이 되고 봉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 당선인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의원은 오늘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친윤계인 이 의원이 비대위 운영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었는데 확전 자제, 사퇴 수습이 먼저라는 여권 주류의 의견에 회견을 취소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 이용 의원이 지난 주말 당 소속 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실망해서 신뢰와 지지를 철회했다는 기사 링크를 하면서 대통령실에 힘을 실어준 바가 있습니다. 친윤이 사퇴 수습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주목이 됐는데요. 일단 한 위원장이 어제 사퇴하지 않고 비대위원장 임기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당정 갈등 상황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 김 여사가 함정에 빠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백을 주고받고 한 상황이 있었다. 귀책 사유는 김 여사한테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가방에 대해서 진정 어린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이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고요. 윤 대통령은 최근 천모진에게 부정 입찰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이에 대해 상당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해진 소식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거든요. 이 만남 이후 상경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한 뒤에 기자들을 만났는데 기자들이 윤한 갈등이 봉합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되게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화재 현장에서도 찍힌 사진을 보면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그렇죠. 대통령하고 저 비대위원장인데 그건 뭐 그래야죠. 네. 어쨌든 이렇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게 갈등의 봉합이 아니고 갈등의 확대를 일단은 막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갈등 구조를 놓고 봤을 때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갈등이 잘만 어떻게 넘어가면은 국민의힘한테 손해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당의 얼굴로 이 선거에 뛰어들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게 미래 권력이 나왔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권 심판은 좀 줄어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2012년 19대 총선이 그런 모델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크게 이 손해 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도 이거 우리한테 이거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거는 어떻게 이 수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전화위복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는 안 되지만 봉합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이 갈등이 다시 재현될 소지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긴급 재난 문자가 아니라 재난 방송 문안이 왔죠? 네. 말씀하시죠. 오후 5시 14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대설 및 한파 대비 국민행동 요령 안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 이하로 춥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린 눈으로 도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운전 시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노면이 젖었으면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 얼어붙었으면 100분의 50을 줄여서 운행하시고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시고 외출할 때는 목도리, 장갑 등으로 보온해 체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골목길이나 경사진 도로는 빙판길이 예상되니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시고요. 하루 이상 집을 비울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고 수도 계량기함과 수도관 등은 보온재로 감싸서 동파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전기난로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 사용 시에는 화재 발생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쌓인 눈을 미리 치워서 붕괴 사고를 예방하시고 농축산물 시설은 난방 장치를 가동해 농작물과 가축 동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예. 제가 한마디 더 하려고 그랬는데 네. 잊어먹었어요. 네. 예. 근데 어쨌든 이 갈등이 재현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김경률 비상대책위원 발언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을 촉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가 당내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갈등 양상은 대통령실이 김 위원장 서울 마포 을 출마와 관련해 사천 논란을 이유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난 건데요. 그러나 이 사천 논란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김 의원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제기 또 이를 제지하지 않은 한 위원장의 태도가 실질적인 사퇴 요구 이유일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특히 김 여사를 프랑스 혁명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에 빗댄 김 의원 발언이 대통령실을 자극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 의원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내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다. 정제된 모습을 보이겠다 약속했습니다. 그간 논란을 촉발한 각종 발언에 대한 사과성 발언인데 다만 사과의 방점은 김 여사 관련 발언보다는 대구 경북 의원들에 대해 선수가 늘어나기만을 바라는 분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에 찍혔던 겁니다. 김 여사 명품 가방 논란과 관련한 본인 입장에 대해선 변한 게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과 대통령실 갈등 국면이 계속되면 총선을 앞두고 총선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앙뚜아네트라는 표현은 너무 나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이 비대위원을 사퇴하고 선거를 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용호 의원도 너무 거칠게 비유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을 했고요. 김 의원의 거취 정리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김 의원의 마포을 출마를 소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천 계양을 출마도 공개했는데 원 전 장관 사례를 두고선 사천 논란이 불거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한 위원장 측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비대위 내부에서도 이런 일로 김 의원이 사퇴를 하면 우리도 사퇴해야 하느냐면서 반발 기류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퇴 여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앵커께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까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아직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볼 때는 저도 이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한 어떤 그런 언급을 한 거는 이건 적절치 못하다는 걸 떠나가지고 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경률 회계사를 비대위원회에서 내리고 대신에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대위원 하면서 출마하면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선거 나가면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 자기 어디 나갈 때 이렇게 열심히 선거운동 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비대위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겸사겸사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실 측에서도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그 뭔가라는 거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해야 돼요. 물론 저는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한 점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 여론이 실제로 수수 문제 핸드백을 받았다라는 데 초점을 맞췄을 때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 계속 얘기를 해도 이게 먹히기가 힘들거든요. 이게 여론을 이끌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해법을 저는 고려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해법을 내놓고 이쪽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회에 있어서의 뭐 해촉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내려오게 해서 선거 출마에 몰두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서로 만나서 대통령하고 위원장하고 만나서 잘해봅시다라고 민생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덮는다, 이 봉합을 했다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액션이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쪽에서는 합법 제시를 하고 한쪽에서는 좀 그런 방식 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선거에만 전념하게 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해법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에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처럼 마포 을은 지금 YTN이 있는 상암동도 포함이기 때문에 맞아요. 만약 정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선거운동하는 모습도 출퇴근길에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뭐 김경률 비대위원 모습만 보나요? 다 보죠. 그렇죠. 네. 정청래 의원 모습도 보고 다 보죠. 근데 나는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 선거 때 되면은요. 트럭이요? 트럭이 네. 아파트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네. 듣기 싫은 노래 막 틀어놓고서 뭐 그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막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거 몇 번이야 나 절대로 저 사람 안 찍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경이 거슬리거든요. 역효과나요. 우리 이번에 출마하시는 분들 그런 거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이 역효과 날 수 있습니다. 너무하면. 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을 넘어 총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어제도 이 관련 소식 전해드린 바 있고요.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에게 사천하지 말고 시스템 공천을 하라고 요구했다는데 사천이든 시스템 공천이든 대통령이 정당 공천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내세워서 뒤로 숨는 듯 하다가 더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실의 정치 중립 위반을 두고 법적 조치를 예고한 민주당은 지체 없이 이를 실행에 옮기는 모양새입니다. 핵심 당직자는 법률 검토를 마치고 이미 고발장까지 쓰고 있을 것이라면서 형식적으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확실한 피고발인 아니겠나라고 전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으로 이번 논란의 시발점인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가려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 이 처리에 당위성도 지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권 내 갈등으로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이 특검법 재의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나올 것을 기대하는 시각도 지금 있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반응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 당무 개입 문제가 이것이 또 법적으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건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 입장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만약 이걸 문제 삼으려면 전 아예 법적으로 말해요. 네? 지금 국회의장도 무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순간 당적을 못 갖게 하면은 돼요. 그런데
당적을 갖게 하면서 당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까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무리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법을 바꾸든지 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아까 이 사천하지 말고 시스템 공천 얘기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법 위반이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은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을 한다. 이거는 만약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 사람을 뭐 이거는 확실하게 법 위반이에요. 근데 시스템 공천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누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들리면 나는, 그러니까 자신은 손을 띄겠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시스템적으로 딱딱딱딱 계량적으로 나와가지고 한 사람 해야지. 오히려 공천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막을 수 있는 것, 이거를 개입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 좀 다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거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면 뭐 따질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다지 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 돌린 거, 이거는 걸렸거든요. 여론조사를 돌렸다라는 거는 시스템 공천을 해라라는 거하고는 조금 전 결이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과거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또 탄핵까지 넘어갔었던 거는 이 열린우리당 시절에 열린우리당이 이기는 것이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기각이 됐거든요. 각하가.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이건 시스템 공천 하라는 얘기를 법 위반으로 따진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거는 좀 생각해 볼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각자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YTN의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